11월 30일 금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주 52시간 그러는데 저는 주에 한 100시간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서 한국당 의원 한 10여 명 이렇게 강연을 좀 하고 왔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난 당신들한테 바랄 것도 없고 무슨 정치하려고 애쓸 이유도 없는 다 마음을 비운 사람이다. 근데 불러서 이야기를 듣겠다고 하니까 고맙고, 대신 내가 아주 정말로 비공개로 또 내 속을 다 털어놓고 이야기를 좀 하겠다,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자 해서 어떻게 문정권을 이렇게 정리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 2시간 이상 토론 좀 하고 왔습니다. 힘들었어요. 뉴스 브리핑 하려니까 아주 진이 빠집니다. 자, 그들도 나름 고민도 많고, 새벽부터 와서 밥도 안 먹고 토론을 했습니다. 자, 나중에 제가 이 3부에 이 문제에 대해서 따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 칼럼은 대한민국이 실패한 국가로 가고 있다. 흔히 실패한 국가, 우리가 이 파탄 국가라고 이렇게 찾으면 나오는, 검색하면 나오는 실패한 국가. 즉 실패한 국가라는 것은 국가가 통치 능력을 상실하여 국가로서 일체성을 유지하기 힘든 국가다. 내전이나 부패한 정치로 인해 국가 기능을 상실하고 국민에게 적절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나라를 failed state, 즉 파탄난, 실패한 국가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 파탄 국가는 사회, 정치, 경제적 실패로 인해 발생을 한다. 실패한 국가의 공통적인 특징은 취약한 권력, 영토에 대한 실질적 통제 불능, 공공 서비스의 미제공, 그리고 과도한 부패와 범죄율, 심한 경제적 위축이다. 지금 문정권이 여기에서 몇 개 해당되는가 한번 보십시오. 자, 권력이 소수화되고 소수화되어서 여당 내부에서 자기들끼리 죽이니 살리니 아주 야단입니다. 자, 대한민국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평화수역이니 한강하구니 비행 불가니 정찰 불가니 훈련 불가니 사격 불가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문정권이 대한민국 영토를 온전하게 통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란, 헌법상으로 봤을 때 반란 수괴에 불과한 김정은에 의해 조정을 받고 있습니까? 이게 국가 형태를 유지하는 모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 지경을 해놓고 또 미국 트럼프 꼬드겨 가지고 미북 정상회담 한다 한마디 던지게 하고는 김정은이 올해 안에 또 한 데리고 와볼 거라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래서 그러려고 체코 들러서 프라하 연인 찍고 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까지 날아갔습니다. 그러고는 오는 길에 또 뉴질랜드 들렀다 온답니다. 대통령도 없는 나라에 가서 그 나라 대통령이 편지를 하나 써놓고 갔는데 CVID 돼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것도 따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에 공공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까? 유성기업의 상무가 맞아 주워 터져서 죽기 일보 직전에 이르렀는데도 유혈이 낭자한데도 경찰이 뒷짐지고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고 수배자들이 지 맘대로 돌아다녀도 잡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민노총이라면요. 판사들이 공공서비스의 대표적인 부분이라고 보는데 정치 행위를 하고 자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날 갔던 판사들이 대표성이 있냐고 이제 문제 제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민들이 판사들의 판결 결과를, 대법원까지의 결과를 믿지 못하고 억울하다고 불신을 하고 급기야 대법원장 차에다가 화염병을 던졌습니다. 자, 과도한 부패와 범죄율인데요. 지금 이 나라의 부패상을 한번 보세요. 청와대의 특별감찰반 비로 전원 교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청와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김종천의 음주운전, 경호원의 심야 술자리 폭행, 더 나아가서 청와대에 파견된 감찰관이 골프를 치고 다녔니, 향응을 받았니, 더 나아가서 자기 개인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지인에 대해서 물어보니 온갖 지금 의혹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개 검찰이나 경찰 등에서 파견된 감찰반이 이 짓거리를 하고 다니는데 하물며 그 이상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정권의 핵심 실세들은 재벌 좀 한번 먹어보겠다고 욕심내는 것도 큰 무리한 일도 아니지 않겠냐 생각 안 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 나라는 파탄국가의 특징을 골고루 가지고 있고 경제적 위축, 지금 경제적 위축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바가 없습니다. 완전히 경제가 지금 쪼그라들어서 무너지기 일보 직전에 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이야기한 대체로 실패한 나라다. 나라가 나라 꼬라지를 갖추지 못하고 망가졌다 할 때 영토에 대한 통제와 권력의 독점 실패. 지금 대한민국은 문재인이 통치하는 게 아니라 김정은이 통치하는 모양으로 보입니다. 왜 대한민국의 예산이 북한으로 건네가고 왜 우리가 앞으로 백수십조가 들어갈지도 모르는 북한의 철도와 도로를 연결해줘야 되고 기차 타고 평양 가고 신해주 가는 일을 왜 즐겁게 받아들여야 되고 저거는 밀순이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이웃 국가를 협박해서 돈을 뜯고 심지어 암호화폐까지 해킹해 훔쳐가고 마약에다가 위패에다가 온갖 더러운 짓을 전 세계로 해서 돈을 벌면서 그걸 가지고 고급 술에 고급 옷에 고급 반스에 주주이육림을 헤매고 사는데 그러면서 저거 나라의 철도 도로 인프라는 일제시대보다 더 못해놨는데 그걸 왜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야? 그게 왜 행복해야 되고 거기에 왜 국민들이 다 동의를 해야 되고 그걸 왜 언론들이 마치 대단한 축제라도 벌어지고 평화가 열리는 양 홍보를 하되고 그것이 마치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 양 쇼를 하는데 그거 반대한다고 대놓고 말도 못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냐. 자, 대한민국의 지금 합법적인 의사기구들이 국가기구들이 이렇게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가? 저는 이 대한민국의 권력이 거의 그냥 취약하다 못해 완전히 지금 정부 자체도 외국에 가서 대통령이 우사거리가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너 대북 제재 완화 이야기 하려고 했지. 우리 그런 거 안 해. CVID. 심지어 외국에 나간 대통령조차도 편지에 CVID입니다. 그건 뭐냐면 너 뭐 때문에 오는지 알고 있다. 헛소리 하지 말고 CVID나 해라. 망신을 줘도 이런 망신을 주는 게 없습니다. 외국 한번 나가는데 가는 데마다 사고고 소란이고 무식이고 혼밥이고 이렇게 사고를 다니면서 많이 치는 정권을 보지를 못했어요. 한마디로 공무원들의 기강이 땅에 떨어지고 국가의 사법기구가 온통 문정권의 국정농단 또 무슨 부패 척결 반부패의 도구가 되어서 사적인 마피아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영토는 벌써 북한에 넘겨다 줬어요. 공공서비스라는 경찰은 어디 가도 보이지 않고 국가 권력은 오로지 이념과 북한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고 정권 소수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마피아 조직이지 국가입니까? 자,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다른 국가들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의 부재, 이것도 파탄국가에 해당되는데 지금 전 세계를 다니면서 불통을 하고 있잖아요. 한국 안에서 불통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불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꼭 아프리카에 무슨 짐바브웨가 파탄국가가 아닙니다. 기아가 있고 질병이 있어야 파탄국가가 되는 게 아니라 베네수엘라도 그렇게 기름이 많은 멀쩡한 나라, 한때는 남미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파탄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아르헨티나도 지금 파탄 국가처럼 되어가고 브라질도 일부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이건 뭐治安과 조직이 작동을 안 합니다. 지방에 가면. 자, 이런 나라들이 다 파탄 국가가 되어가고 필리핀도 지금 파탄 국가입니다. 경찰이 사람을 납치하고 죽이고 공항에서 총알 집어넣고 그랬어요. 이런 아프리카나 남미에서 필리핀 등에서 벌어지는 혼란상이 지금 한국에 그대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파탄상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은 정의사도인 양, 진보인 양, 아주 소신 있는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정부인 양, 사회적 약자와 빈곤층과 소외받은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양 쇼를 해대고 있습니다. 차베스도 그랬고요. 짐바브웨의 독재자도 그랬고 독재자는 다 약자들을 위한다고 포장을 합니다. 청와대가 가짜뉴스의 1번지가 되어버렸는데 누가 누구한테 가짜뉴스를 퍼뜨린다고 청와대발 가짜뉴스 단속 동료가 전 언론과 국가기구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 제대로 잡지 못하냐, 보고 내용이 그래가지고 가짜뉴스가 건절되겠냐, 언론사별로 전부 가짜뉴스 조절하고 뭐라고 시켰는지 전부 돌아가면서 정권의 수족이 되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언론이 아니라 한마디로 정권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이게 실패한 나라 아니에요? 이 나라에 양심적인 지식인이나 교수도 없습니다. 말 한마디 안 해요. 보수 정권 때는 기어 나와서 시국 선언인이 지랄을 해대다가 심지어 꼬라지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성장군 출신이 제한군인의 합참 총장 출신이 군사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하고 다닙니다. 엊그제까지 문재인 되면 외국으로 도망간다는 사람이에요. 자, 국방부 장관이 북한에다가 한국의 안보를 해체하는 역할을 찍소리 안 하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군 출신들이요. 이쯤 되면 나라가 망조가 들어도 엄청나게 망조가 들어서 회복이 불능한 상태입니다. 각 기업마다 이제 겁이 나서 사주들이 회사를 운영할 수 있겠어요? 사업장마다 공사만 벌어지면 똥파리들이 날라와서 여기에 우리 노조원 넣으라고 앞에서 데모하고 협박하는데 누가 견디겠습니까? 이게 민주주의 국가라고 보십니까? 죽으라고 세금 뜯어가는데 요즘 세금이 얼마나 많습니까? 준조세부터 사회 부담료 세금 합치면 33%까지 된대요. 이렇게 뜯어가가지고 그 돈 쓰는 꼬라지 한번 보십시오. 북한에 얼마 주는지, 어디서 북한에 건너주는지 알 수가 없으면서 우리는 그냥 가만히 그냥 끄떡끄떡 쳐다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9.7% 늘리겠다 하면 그런가 하고 보고 있습니다. 다 네 돈이 네 돈. 그것뿐입니까? 더 나아가가지고 세금 쌓아놓으면 뭐하냐, 써버려야지 하면서 무한정으로 쓰대고 있는데 내 세금 낼 때 그딴 데 쓰라고 세금 낸 거 아니에요? 풀 뽑는 사람, 가방 들어주는 사람, 불 끄는 사람, 전셋집 찾아주는 사람, 이런 것까지 고용이라고 국민의 세금으로 해대고 있습니다. 자, 국가기관에, 공공기관에, 산하기관에 듣도 보도 못한 낙하산들이 나오고 이제는 국밥 낙하산들이 설치고 다니고 있어요. 자, 그 사람들한테 다 1억, 2억, 3억 월급 나갑니다. 차량 나갑니다. 비스 나갑니다. 기사 나갑니다. 그래, 세금 죽도록 내어서 부채만 쌓아가는 공기업, 공공기관에 정부 예산으로 운영하는 그런 기관들에 그런 백수 건달들을 처먹이려고 세금 냅니까? 그것뿐입니까? 멀쩡한 원전 세우고 태양광 한다면서 온 운동권 백수, 그 다음에 이 국회의원 하다가 그만둔 인간들 다 끌고 모아가지고 백수십조를 쓴다면서 태양광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보수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이 사람처럼 이렇게 대놓고 막가파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제는 보수의 잘못 등을 운운하면서 아예 국가를 거의 생양아치판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든 좋게 말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국민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필사적으로 각자 도생할 수밖에 없다고 어제 한 신문의 칼럼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공정해야 될 공정을 주장하고 기회균등을 주장하는 나라에서 대학 입시에도 전교조 출신 교무부장이 저것들을 조작했습니다. 자, 아직 확정된 사실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국민은 자식을 위해서 양심을 버렸다 이렇게 보는데 이 학교만 그렇겠냐는 겁니다. 곳곳에서 교사 자녀는 그건 기본이고 그걸 넘어서서 유력 인사의 자녀, 힘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의 자녀들이 내신 도둑질을 했을 거라고 이제 다 짐작하고 있다 합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칼럼에 나온 이야기예요. 각자 도생해야 될 때다라는 칼럼에 나오는 겁니다. 국회에서 고용 세습에 대한 국정조사가 벌어지는데 공기업 곳곳에서 자녀, 친인척, 지인 끼워 넣기가 벌어졌고 노동조합에는 아예 노사협약을 통해서 고용 세습을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놈은 앉아서 그냥 부모 잘 만나서 걸어서 평생 철밥통 직장에 들어가고 누구는 죽으라고 노력을 해도 그래서 노력해서 결과가 있고 성적이 좋아도 왜 떨어졌는지 모를 취업 절벽 앞에 신음하고 웁니다. 주민들이란 사람들이 담합해서 아파트 가격을 올리고 싸게 판 이웃한테 욕을 하고 인터넷 테러를 하고 매물을 걷어들이라고 압력을 넣고 그래가지고 부동산이 올라간다고 바람을 잡습니다. 하나씩 따지고 보면 대학 나온 멀쩡한 살만한 중산층들인데 하는 짓거리는 생 양아치보다 못한 일에 서로 앞다퉈 가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한편으로 없는 집 자식들, 이 가난한 젊은이들은 지하의 옥탑방에 고시원으로 내몰리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해소하려고 청년주택 짓겠다 하면 청년주택 결사반대, 고급 아파트 가운데 임대주택 좀 넣어서 다니게 하면 다니는 길부터 다른 데 뚫어라. 학교에 임대주택 자녀들과 같이 다니지 못하겠다. 자, 공동체라는 게 완전히 파괴된 채 집단 이기주의 연합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특별히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질이 나쁘거나 DNA가 더 나빠서 그런 거는 아닐 건데 이렇게 불법도 안면 몰수해서 체면 불구한 이런 짓거리를 이기주의를 하는 이유에는 한마디로 탈락하면 죽는다. 인기 있는 대학 간판 그리고 철밥통 공기업이나 대기업 여기에 정규직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뭐 1포, 2포, 3포, 4포, 5포, M포에서 벗어나는 지름길이에요. 돈 많은 할아버지와 거기 밑에서 또 돈 많은 아버지 거기 밑에서 부모 잘 만난 자녀만이 취업이나 한마디로 군이나 대학을 다 잘 통과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 아파트 가격은 한마디로 그 사람의 일생을 지배합니다. 내가 죽도록 일해서 세금 내고 쓰고 나면 남는 거는 아파트 가격 하나 올란 것만도 평생 모아도 못하다. 자, 그래서 그 아파트 가격이야말로 그 사람의 행복한 노후와 자녀의 미래를 담보하고 약속을 한다. 그러다 보니까 학벌, 일자리, 부동산을 둘러싸고 필사적 각자 도생을 하고 있다. 평소 제가 생각하던 걸 그래도 글을 쓴 사람이 있다는 게 대단합니다. IMF 총재가 전 세계 꼴찌 수준인 한국의 출산율을 보고 집단 자살이라고 했는데 공동체가 무너져서 사회적 재생산이 포기되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자, 교육, 자식 교육의 사교육비, 교육 경쟁, 그리고 고용, 일자리가 없다. 그래서 내가 빌빌 싸고 있는데 자식 키울 돈이 안 나온다. 죽어. 집 한 채를 못 사고 평생 살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불안이 아예 자식을 안 놓는 불임사회를 만들고 있다. 그래서 이 나라에서 근로의욕을 가지고 성실하고 착하게 살아도 딱히 잘못한 게 없어도 한마디로 회복 불능해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나락에 순식간에
한 발만 잘못 디디면 빠져들어서 고시원에 살다가 불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단테 신곡이 9층으로 되어 있는데 제일 위층에는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있고, 이 사람들의 죄는 하나님을 올바로 대하지 않은 죄고, 자, 그래서 예수가 출현하기 전에 태어난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같은 철학자도 여기에 해당되고, 세례 받기 전에 일찍 세례를 못 받고 죽어버린 영아들도 여기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자, 거기에는 여기 들어오는 너희는 모두 희망을 버려라, 지옥의 입구다, 이렇게 돼 있답니다. 그래서 이 희망 없는 열망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하고, 이 최상층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묘사가 된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층은 자기가 잘못해서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지만은, 제일 꼭대기에 사는 사람은, 아니, 내가 소크라테스인데, 내가 플라톤인데, 내가 내 살 때는 칭찬을 받았고 이후에도 나를 다 존경하는데, 내가 예수가 태어나기 전에 태어난 죄로 그때는 세례가 없어서 세례를 못 받았는데, 세례를 못 받은 사람을 지옥 꼭대기에 올려놓으면 어떡하냐. 나는 나자말자 죽어버려서 신부나 목사가 오기도 전에 죽어버렸는데 억울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요. 그런데 지금 본인이 아무 잘못도 없이 끝없는 절망에서 사는 사람들이 취업절벽으로 내몰린 청년, 실패한 자영업자, 고시원에 갇힌 경제 난민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언젠가 한 발 잘못 디디면 지옥으로 떨어지고 내 자식도 그렇게 될지 모른다라는 불안이 지금 이 집단 자살 사회를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자식 낳아가지고 내처럼 살 건데 내가 결혼은 왜 하고 자식은 왜 낳냐. 자, 일자리 복지가 해결책이라 했는데 그렇게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는데 일자리도 늘지 않고 복지는 늘어났어요. 아무리 국가에서 해줘도요. 국가에서 해주는 걸로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복지는 지구상에 어디도 없습니다. 한국보다 한 3배 정도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에도 완벽하게 복지가 주어질 수 없고요. 거기도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은 역시 불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노인은 10만 원 받는 걸 20만 원, 30만 원 올려줄게. 아동들은 15만 원씩 받아라. 이런 식으로 유치원 가면 29만 원 던져줄게. 이렇게 나눠 먹고 있습니다. 자, 지구상 어느 나라도 저 스웨덴 같은 복지국가도 생산성과 효율성이 향상되지 않은 상황에서 복지를 갖다가 이렇게 무한정으로 늘려갈 수 없고, 그런 어떤 고매한 이상이 절대로 돈이 어디서 나오지 않으면 달성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점점 가난해져가는 국민들 주머니 털어서 문제인식의 복지를 해결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나라가 함께 잘 사는 세상, 포용국가, 소득주도 성장 같은 황당한 소리로 나라 꼬라지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한 대로 전방위로 실패한 국가로 전락해 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이나 탈법, 더 나아가서 국가의 무도함, 또 이념을 가지고 사람들을 재단하고 매도하는 행태들, 가짜 뉴스를 단속하겠다고 설치고 북한의 쫄병이 되어서 저렇게 전 국무위원들이 빌빌 싸고 국방부 장관까지도 저렇게 북한 부하처럼 구는 이런 나라를 전 세계에서 본 적이 있습니까? 차라리 부족들끼리 서로 집권하겠다고 싸우는 아프리카가 그나마 단순 맹쾌하고 실패하더라도 간단합니다. 이거는요, 나라 꼬라지가 국민은 국민대로 살아남겠다고 하는 짓거리가 집단 자살로 가고 있고, 그런 국민의 얄팍한 심리들을 선동해서 집권한 이 정치 친북 좌파 세력들은 이 나라를 송두리째 실패한 국가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말에 국가는 어떻게 실패하는가라는 책을 좀 읽어보려고 해요. 참 답도 없는 사람들입니다.